이야기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같은 이야기로 다른 감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잭 스나이더는 이 과제를 짊어지고 242분의 러닝타임이라는 남다른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의 러닝타임은 무려 242분입니다. 영화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치우고 의미 있는 것들을 살리는 기술이 바로 편집이고 그 편집에 따라 영화는 천차만별의 차이를 만들고 있죠. 잭 스나이더가 확보한 242분의 혜택을 다행히 잘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혜택은 조스 웨던의 전작 저스티스 리그의 혹평으로 얻어진 어부지리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혹평이 잭 스나이더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전혀 의외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따른 운빨 좋은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행히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조스 웨던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훨씬 좋다가 완벽하다, 걸작이다, 혹은 상상을 초월한다느니 하는 거창한 찬사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보다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혹평을 받았던 전작이 없이 오롯하게 4시간짜리 블랙버스터 히어로 영화로만 본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잠옷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영화의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영화라는 팩트가 있고 그 촬영본에서 242분의 혜택으로 다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스 웨던판은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잭 스나이더의 4시간 넘는 영화가 더 큰 기대를 하게 됐고 그 기대는 혹평을 받았던 전작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조스 웨던에게 애초 처음부터 242분의 혜택을 줬어도 이런 형편없는 영화였을까요? 어쨌든 잭 스나이더는 242분의 혜택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DC 영화에서 그의 필모 이력은 계속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러닝타임을 운운하는 이유는 저스티스 리그에는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블의 모든 히어로들이 총동원하여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같은 영화죠. 어벤져스와 비교한다면 어벤져스 이전에 이미 히어로들은 마블 단독 솔로 무비들로 각각의 서사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DC 영화들은 다릅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은 처음 등장하는 히어로들도 있고 단독 솔로 무비들도 대부분 수준 이하의 퀄리티로 어떤 서사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각각의 히어로들에게는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서사가 필요했습니다. 2시간짜리 조스 웨던 판에서는 그러한 서사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슈퍼맨을 살리기에도 급급한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히어로들이 히어로가 아니라 들러리 같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히어로들의 서사가 구축되어 있기도 전에 만나는 2시간짜리의 저스티스 리그는 너무 빨리 나온 영화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잭 스나이더가 얻은 242분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을 제외하고라도 영화 속 등장하는 5 히어로들의 서사를 구축하는 시간은 그만큼 절실하던 차였으니까요. 덕분에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조스 웨던판에서 거의 뜨내기 수준이었던 사이보그와 플래시입니다. 이 두 히어로들이 얼마나 중요한 캐릭터인지 잭 스나이더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상대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두 캐릭터를 완전히 무시한 조스 웨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사이보그와 플래시는 그만큼 영화의 중추적인 캐릭터입니다. 아니, 지구를 구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인데 조스 웨던판에서는 그런 역할은 1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 영화가 조스 웨던판과 완전히 다른 영화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바로 이 두 캐릭터 사이보그와 플래시의 쓰임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4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그리 오랜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블랙버스터 영화에서 가장 자주 빗대는 말로 킬링타임이라는 말을 떠올린다면 인터미션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야말로 순삭되는 느낌의 242분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원더우먼, 아쿠아맨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DC 영화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마블의 대항마 혹은 본격적인 DC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펼쳐보기에 판을 깔아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마블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편의 영화로 그치지 않고 영화의 쿠키 장면에
면에서 다음 영화에 대한 중요한 떡밥을 던졌고 그 떡밥에 걸맞는 다음 영화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로 인해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실망스러웠던 DC 영화들이 떠올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대표되는 DC 히어로가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사이보그나 플래시 같은 새로운 히어로들이 각인되는 모습에서 DC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느껴지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잭 스나이더는 마치 자, 이제 예전에 안 주었던 기억은 모두 잊고 새로운 판으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총 6개의 캡처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캡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떡밥을 던져 놓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에필로그 챕터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DC의 이야기가 이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에필로그가 필요하긴 했지만 10분 가까이 되는 에필로그는 너무 긴 사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10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보여지는 것은 영화의 에필로그라기보다는 그냥 뜬금없는 캐릭터와 상황들을 조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에 대한 영화적인 궁금증을 넘어 짜증스러움으로 다가오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잭 스나이더의 과도한 슬로우 모션 속의 이미지들은 여전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신의 한 수인 242분의 특혜를 적절히 잘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한계는 여전합니다. 아직 채 만들어지지 않는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한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판을 깔아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다시 전작들 같은 형편없는 DC 영화들이 등장한다면 억지로 꾸역꾸역 맞춰놓은 이 영화가 무색해질 것이고 누구도 다시 4시간의 특혜를 받을 것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정제되고 알찬 히어로 무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DC의 할 일이고 이 영화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는 4시간짜리가 아닌 2시간짜리 극장용 DC 영화들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